각자 알아서 성의껏 내세요. 오케이? 자, 이제 우리 빈곤 파트 볼게요. 테마 12번. 자, 빈곤인데, 자, 우리 하나하나 좀 보자. 일단 우리가 이제 빈곤 그러면, 자, 정의 한번 읽어볼게. 자, 첫 번째 줄에 빈곤의 의미 한번 봐봐. 자, 최소한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자, 밑줄 쳐봐. 경제적 능력. 경제적 능력.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죠. 그럼 이제 경제적 능력이라는 얘기는 물질적인 요건이죠. 그럼 이건 결국 뭐냐면 의식주의야,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그럼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빈곤을 측정하는 지표가 두 가지가 있어. 빈곤을 측정하는 지표가. 자, 한번 들어봤을 텐데, 자, 하나는 절대적 빈곤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무슨 빈곤이 있냐면, 자, 상대적 빈곤이 있어. 그 빈곤은 다시 무슨 빈곤과 무슨 빈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자, 그럼 또 하나.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빈곤이 절대적 상태가 있는 거고, 자, 또 하나는 빈곤이 상대적 상태가 있는 거잖아. 그럼 빈곤이 경제적 뭐가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죠? 그러면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의 기준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너네가 반드시 암기할 게 절대적 빈곤은 뭐냐면 어떤 이제 요 개념도 하나 알아야 돼. 자, 이거 내가 살짝 한번 얘기했는데 가족이라는 개념과 가구라는 개념을 구분해야 돼. 다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가족이라는 개념은 자, 외울 필요가 한번 들어봐. 자, 가족이라는 개념은 혼인 또는 혈연 또는 입양을 통해 맺어진 2명 이상의 사회 집단을 가족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너네 혼자 사는 사람은 가족이 돼, 안 돼? 가족이 안 되지. 반드시 2명 이상인데 혼인, 혈연, 입양이야. 근데 예전에는 이게 교육과정에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 핵가족, 확대가족. 근데 시험에 안 나오고 뭐만 구별하면 되냐면 가구라는 개념이 있어. 그럼 가구는 그냥 뭐냐면 장소적 개념이야. 한 집. 오케이? 그럼 이제 누가 더 포괄적 개념이야? 가족일까 가구일까? 가구겠지. 자, 그럼 봐봐. 너네 집은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만약 3명이 살면 가족이면서 가구지. 그런데 들어. 프린터 가져가자. 자, 그런데 만약에 혼자 살면 가족은 돼, 안 돼? 안 되지만 1인 가구는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빈곤 개념을 할 때는 뭐가 나올 거냐면 가구라는 개념이 나올 거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절대적 빈곤 가구하면 그 기준이 뭐냐면 최저 생계비. 기준이 최저 생계비. 근데 중요한 게 그냥 최저 생계비가 아니라 자,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한 4인 가구가 있어. 그럼 4명이 사는데 기본적으로 4명이 사는데 최저 생계비를 한 200만 원이라고 쳐봐. 그럼 최저 생계비는 기본적 의식주 해결이지. 그럼 기본적 의식주 해결에 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200만 원보다 적으면 절대적 빈곤이 되는 거야. 오케이? 또 포인트는 뭐냐면 자, 최저 생계비 미만이야. 미만. 자, 이하가 아니다. 예를 들어 최저 생계비가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200만 원 미만, 즉 200만 원보다 적어야 돼. 알겠죠? 최저 생계비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을 가진 가구를 우리가 절대적 빈곤 가구라고 할 거야.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이제 함정에 뭐가 나오냐면 이거 평가원에 한번 출제가 됐는데 너네가 아빠 봐. 문제를 빨리 풀다 보니까 되게 단순한 내용인데 앞에 최저만 보고요. 이걸 바꿔. 임금으로 바꿔. 그러면 만약에 절대적 빈곤 가구는 최저임금 미만 가구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린 거야.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저 생계비. 알겠지? 자, 또 하나. 자, 그러면 자, 우리 천천히 갈게. 자, 상대적 빈곤 가구는 빈곤의 기준이 뭐냐면 이번에는 일단 먼저 자, 중위소득이라는 걸 잡아야 돼. 중위소득. 자, 중위소득이라는 걸 잡고요. 자, 중위소득의 50% 금액. 중위소득의 50% 절반.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가구소득이 자, 중위소득의 50% 금액보다 적으면 우리는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일단 먼저 하나 암기할 게 있어. 암기할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여기서 이 중위소득이라는 걸 얘기했잖아. 그래서 너네가 또 먼저 암기할 거 반드시 이 중위소득은 아니다. 뭐가 아니냐면 자, 평균소득이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체크해야 돼. 일단 암기하세요. 중위소득은 평균소득이 아니다. 암기. 중위소득은 평균소득이 아니다.
얘들아 설 연휴 지금 끝나고 막 3만 명 넘는 거 알지? 확진자. 조심해야 돼. 나 지난주에 코로나 검사 3번 했어요. 아, 나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검사하고 오면 또 연락 와. 확진자 지나갔으니까 검사하세요. 3번 했는데, 아, 돌아버리네. 자, 그럼 중위소득은 평균소득이 아닌데, 그럼 일단 너네가 중위소득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 중위소득은 어떤 개념이냐면, 잘 봐. 자, 다시 우리는 가구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한 2,600만 정도의 가구가 있어. 집이. 그러면 그 2,600만 가구의 소득은 다 같을까 다를까? 뭐 대부분 다르지만 같은 경우도 있겠지. 그러면 일단 모든 가구를 일렬로 세워요. 자, 모든 가구를 자, 일렬로 쫙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면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2,600만 가구면 1번 가구부터 2,600만 번까지 있겠지. 그때 세울 때는 무조건 저소득층 가구부터 고소득층 가구 순서로 세우는 거야. 저소득층 가구부터 고소득층 가구로.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2,600만 가구가 있다면 2,600만 번까지 세우는데 잘 중요한 건 이거야. 하지만 전체는 100%잖아. 그러면 저소득부터 고소득으로 세우면 여기부터 점점 뒤로 우측으로 갈수록 소득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겠지? 그치? 자, 그럼 이거야. 그럼 가구를 소득순으로 쫙 세웠을 때 그냥 순서가 딱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를 뽑아. 딱 순서상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를 뽑아. 그리고 그 가구의 소득을 까. 그게 중위소득이야. 그게 중위소득이야. 그러니까 중위소득은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쫙 세워서 딱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를 뽑아서 소득을 까보면 그게 중위소득이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평균소득이 아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너네가 암기할 건 다시 우리가 절대적 빈곤이라고 할 때는 기준이 뭐라고요?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절대적 빈곤 가구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자, 상대적 빈곤이라고 할 때는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즉 절반보다 적은 가구를 우리가 상대적 빈곤 가구라고 하는 거야. 되니? 자, 그럼 이제 교재 한번 볼게요. 이거 좀 설명할 게 많아. 자, 131페이지 맨 하단에 봐봐. 자, 13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자, 표가 있죠. 자, 그럼 봐봐. A국과 B국이 있는데 일단 가구 1번부터 가구 7번이 있어. 자, 가구 1번 위에다가 쓰자. 고소득. 가구 1번 위에다가 고소득. 그 다음에 가구 7번 위에다가 저소득. 자, 그러면 잘 봐. A국도 7번 가구부터 1번 가구까지 있는 거고 B국도 7번 가구부터 1번 가구까지 저소득부터 고소득으로 세웠지. 자, 그런데 A국 가구의 소득을 모두 다 더했더니 5천이죠. 자, B국 가구의 소득을 모두 다 더했더니 5천이지. 그러면 평균 소득은 A국은 5천을 7로 나눠주면 되죠. 자, B국도 평균 소득은 5천을 7로 나눠주면 되지. 그럼 결국 A국과 B국 평균 소득이 같아. 자, 그런데 A국의 중위소득은 얼마냐? A국의 중위소득. 자, 다시 중위소득은 가구를 소득순으로 쫙 세웠을 때 딱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지. 그럼 A국의 중위소득은 350. 가구 4번이잖아. 자, 마찬가지로 B국의 중위소득도 가구 4번의 소득 700. 자, 그러면 A국의 중위소득의 50% 금액은 얼마야? 125만 원. 그렇죠? 그럼 A국에서 상대적 빈곤 가구는 누구죠? 6번과 7번 가구지. 중위소득이 50% 금액보다 가구 소득이 적으면 상대적 빈곤이니까. 자, 그런데 B국의 중위소득은 700이야. 자, 그럼 B국의 중위소득의 50% 금액은 얼마야? 350이지. 그쵸? 맞지. 자, 그러면 350보다 가구 소득이 적은 경우는 있어, 없어? 없지. 그럼 B국은 상대적 빈곤 가구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A국과 B국은 모두 평균 소득은 같지만 중위소득은 다르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 암기. 자, 이해했으니까 중위소득은 평균 소득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 빈곤을 따질 때 절대적 빈곤의 기준은 금액으로 최저생계비 미만이고요. 상대적 빈곤의 기준은 금액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 그래서 앞으로 이 최저생계비를 절대적 빈곤선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중위소득의 50% 금액은 상대적 빈곤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근데 이제 너네가 또 하나 암기할 게 있어. 뭐를 암기하냐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빈곤의 개념을 좀 자세히 볼 텐데, 자, 그럼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공통점을 두 가지 반드시 암기해. 첫 번째는 뭐냐면, 잘 봐.
절대적 빈곤의 기준은 최저생계비지. 그럼 이거 객관적 지표야, 주관적 지표야? 금액이니까 객관적 지표죠. 그러면 상대적 빈곤의 기준도 중위소득의 50% 금액이지. 그럼 객관적 지표야, 주관적 지표야? 객관적 지표죠. 그래서 둘 다 빈곤의 기준은 둘 다 뭐냐면 객관적 지표라는 거예요. 객관적 지표 또는 객관적 기준. 자, 그 다음에 너네가 나중에 이제 평가원 기출 문제를 보면 이 빈곤은 개념 문제가 주로 75% 정도가 나오는데 주로 선택지가 이런 내용들을 물어봐요. 오케이? 그럼 또 하나 공통점은 뭐냐면 절대 빈곤, 상대 빈곤 모두 자, 뭐를 유발할 수 있냐면 자,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너네가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 자,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의 공통점은 둘 다 객관적 지표에 의한 빈곤의 구분이고요. 또 하나는 둘 다 뭐를 유발? 상대적 박탈감. 너네가 이제 함정에 빠지는 게 상대적 빈곤만 상대적 박탈감 유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절대적 빈곤도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 공통점 반드시 암기. 내가 장담하는데 너네가 이 정도 내용만 기본 확인하셔도요. 빈곤 문제는 주로 개념 문제가 출제되면 다 맞출 수 있어. 알겠지? 하나. 그리고 하나 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어떤 경우에는 절대적 빈곤을 따질 거고 어떤 경우에는 상대적 빈곤을 따지는데 이 빈곤율이 다를 수 있거든.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전체 빈곤율을 물어봐. 전체 빈곤율을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둘 중에 큰 놈. 둘 중에 큰 놈. 예를 들어 자, 절대 빈곤율이 5%고 상대 빈곤율이 만약에 7%면 전체 빈곤율은 5 더하기 7, 12%가 아니야. 전체 빈곤율은 7%. 그래서 전체 빈곤율 물어볼 때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이 다르면 큰 놈이 전체 빈곤율이에요. 큰 놈이 전체 빈곤율. 그래서 이 세 가지 반드시 확인. 자, 그럼 이제 교재로 간단히 좀 밑줄 치고 확인한 다음에 자, 이제 표분석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먼저 131페이지 절대적 빈곤부터 보자. 자, 의미. 자, 인간의 밑줄 쫙 최저생활.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밑줄 절대적으로 부족.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와. 인간의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그럼 너네가 절대 빈곤 잡으면 되고요. 자, 특징 봐봐. 자, 세 번째 봐봐. 우리나라의 절대적 빈곤 가구는 밑줄 치세요. 최저생계비. 우리나라에서는 절대적 빈곤의 기준이 최저생계비.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빈곤을 보면 자, 의미 봐봐. 다른 사람들보다 자원이나 소득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서 사회 구성원이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 자, 이 의미 정확히 알고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절대적 빈곤의 의미 상대적 빈곤의 의미 그 다음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알겠지? 자, 그리고 자, 특징을 보면 자, 밑줄 쫙 치고 형광펜 쫙 친다. 특정 사회 전체 소득 분포를 고려. 특정 사회의 전체 소득 분포를 고려한다. 자, 왜 그러냐면 너네 아까 봐봐. 이 상대적 빈곤을 따지려면 그냥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쫙 세워야 되잖아. 그리고 딱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지. 그럼 결국 그 나라의 전반적 소득 분포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봐봐.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은 밑줄 쳐봐. 중위소득을 파악하고 중위소득 그리고 중위소득의 50% 미만 밑줄. 중위소득의 50% 미만 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절대 빈곤과 상대적 빈곤 비교해서 첫 번째 자, 절대 빈곤, 상대 빈곤 모두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 암기. 두 번째 절대 빈곤, 상대 빈곤 모두 밑줄 객관화된 기준 밑줄 암기. 그 다음에 자, 상대적 빈곤의 기준을 적용하면 잘 봐.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된 사람. 얘들아 생각해봐. 기본적 의식주가 충족됐다는 얘기는 뭐를 벗어난 거야? 절대적 빈곤을 벗어났지. 하지만 그래도 무슨 빈곤에 해당할 수 있어? 상대적 빈곤에 해당할 수 있잖아. 이해되지?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이제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개념 되죠? 자, 그러면 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필기가 필요해. 자, 빈칸 찾아가지고요. 필기 좀 합시다. 그런 노트에 따로. 필기 좀 할게요.
자, 너네 물어보자. 너네 어떤 사회들마다 빈곤선은 다 달라. 그치? 그러면 어떤 사회는 최저생계비보다 중위소득의 50% 금액이 더 클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사회는 중위소득의 50% 금액보다 최저생계비가 클 수도 있지.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논리적으로 잘 따지는 거야. 자,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과정을 할 거냐면 어떤 경우든 간에 한 사회가 나오면 그 사회 또는 그 국가의 모든 가구를 앞으로 무조건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일렬로 나열할 거야.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자, 일렬로 나열하는데, 자, 이런 경우를 보자. 자, 문제 이렇게 제시돼. 어떤 국가가 절대 빈곤율이 5%래. 절대 빈곤율이 5%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상대 빈곤율은 10%래. 그럼 물어보자. 이 나라의 전체 빈곤율 10%. 큰 놈. 전체 빈곤율은 큰 놈. 10%. 자, 그런데 절대 빈곤율이 5%라는 얘기는 다시 절대 빈곤의 기준이 뭐였죠? 최저생계비. 그럼 그 나라 가구를 소득수로 쫙 세웠더니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은 가구가 5%라는 얘기지. 두 번째, 상대 빈곤율이 10%라는 얘기는 그 나라 가구를 소득수로 쫙 세웠더니 중위소득의 50%보다 가구소득이 미만, 적은 애들이 10%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앞으로 연습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항상 우리는 그 나라 전체 가구를 자, 소득순으로 쫙 나열합니다. 소득순으로 쫙 나열해. 그러면 자, 소득순으로 쫙 나열해서 가구를 세웠잖아. 그래서 이 가로축은 금액이야. 가로축은 금액. 그러면 만약에 그 나라 가구 전체가 100가구라고 쳐봐. 그럼 1번 가구부터 몇 번 가구까지 세우는 거야. 100번 가구까지 세우지. 그치? 그러면 1번 가구는 가장 저소득층인 거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100번으로 갈수록 고소득층이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생각해봐. 너네 집을 여기다 쫙 세우면 너네 집은 주로 어디에 좀 집중되어 있을까? 이쪽에 쫙. 그치? 선생님께도 약간 여기. 그쵸? 그 다음에 뭐 이재용 이런 사람 여기에 있겠지. 그치? 뭐 빌 게이츠. 그쵸? 그 다음에 너네 그거 알아요? 전 세계 1위 최고 1위 가구가 누군지 알아요? 지금 1위는 일론 머스크야. 2위가 누구냐면 구찌 창업자. 그 사람이 명품 그 브랜드 다 그 합병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2위인가 그러고 3위가 제걸? 조프 베너스인가? 그게 누구지? 그 아마존. 그치? 우리랑 이제 관련 없는 사람들. 그치? 재산이 막 300조예요. 300억이 아니라 300조. 너네 300원 있니? 저 현금으로 300원 있니? 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지? 혹시 나 전기차 하나 만들어야지. 짜증나. 300조? 하여튼간 이런 거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이야. 짜증나잖아. 자, 그러면 가구를 쫙 소득순으로 세웠는데, 자, 만약에 한번 이렇게 봐봐. 자, 여기가 최저생계비라고 봐봐. 여기가 최저생계비. 그러면 전체 가구를 만약 100가구면 1번부터 100번 가구까지 저소득층으로 고소득층으로 세웠더니 절대 빈곤율이 5%라는 얘기는 최저생계비보다 가구소득이 적은 애가 전체에서 5%라는 거야. 그러면 100가구 중에 5%면 몇 가구야? 5가구인 거지. 그런데 상대적 빈곤율이 10%라는 얘기는 가구를 소득순으로 쫙 세울 때 여기를 만약에 중위소득의 50% 금액이라고 한다면 중위소득의 50% 금액보다 가구소득이 적은 애가 10%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90% 애들은 자, 이거 함정이다. 나머지 90% 애들은 중위소득 초과 이상이야. 괜찮니? 어제 술 마셨니? 다시 나머지 90% 애들은 중위소득 이상이야 초과야. 야, 상대적 빈곤의 기준이 뭐였어? 중위소득이 50% 이하야 미만이야? 미만이었잖아. 그럼 나머지 90%는 이상이겠지.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이런 게 개념 문제로 출제가 된다니까. 그래서 나머지 90%는 중위소득의 50% 이상이다. 되지? 자, 이거 꼼꼼히 따져야 돼. 자, 그럼 잘 봐. 그럼 너네가 볼 때
전체 가구가 100가구면 절대적 빈곤 가구는 5%인 5가구고 상대적 빈곤 가구는 10%인 10가구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보고 이제 해석한다. 이렇게 나오면 너네가 이걸 그려야 돼. 그러면 잘 봐.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은 이 5%는 절대 빈곤에도 해당하고 상대 빈곤에도 해당하겠지. 그치? 그럼 나머지 여기에 해당하는 5% 애들은 절대 빈곤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대 빈곤에만 해당하겠지. 이해돼? 그러면 일단 너희들은 가장 단순한 문제는 절대 빈곤율 5%, 상대 빈곤율 10%가 나오면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왜 그릴 수 있어야 되냐면 평가원이 좋아하는 유형이 이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출했지. 그럼 시험 문제는 역으로 내요. 이게 유추거든. 자, 시험 문제 어떻게 역으로 내냐면 이렇게 낸다. 그냥 제시문이 뭐라고 나오냐면 절대 빈곤, 상대 빈곤 모두에 해당하는 애들은 5%다. 그런데 절대 빈곤에 해당하진 않지만 상대 빈곤에만 해당하는 애는 5%다. 그럼 절대 빈곤율 몇 프로? 상대 빈곤율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 이 내용을 이걸 풀어 쓴 거잖아. 그럼 얘들아 이것만 보고 물어볼게. 절대 빈곤 몇 %야? 5%지. 상대 빈곤 몇 %야? 아니 이걸 보고 하면 왜 생각을 해? 10%잖아. 그러니까 다시 봐봐. 절대 빈곤, 상대 빈곤 모두 5%. 절대 빈곤은 아니지만 상대 빈곤에 해당하는 애들이 5%잖아. 그럼 결국 이 얘기는 상대 빈곤율이 절대 빈곤율보다 크다는 거고 절대 빈곤율 5%, 상대 빈곤 10%에서 요 내용을 갖고 역으로 너네가 절대 빈곤율 5%, 상대 빈곤율 10%를 잡아내. 이해돼? 자, 그러면 내가 한번 바꿔볼게. 이렇게 바꿔볼게. 자, 절대 빈곤, 상대 빈곤 모두 해당하는 애가 5%인데 상대 빈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절대 빈곤에는 해당하는 애들이 3%래. 자, 그러면 상대 빈곤, 절대 빈곤 몇 %? 일단 교집합이 5%지. 자, 그런데 상대 빈곤에 해당하지 않지만 절대 빈곤에 해당하는 애가 3%라는 얘기는 상대 빈곤율 5%고 절대 빈곤율 8%인 거지. 자, 그리면 여기 5%, 여기 8% 하면 여기가 절대 빈곤율이고 여기가 상대 빈곤율이면 둘 다 해당하는 거 5%. 절대 빈곤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대 빈곤에 해당하지 않지만 절대 빈곤에 해당하는 게 3%잖아. 그럼 이 얘기는 결국 상대 빈곤율이 5%고 절대 빈곤율이 8%인 거야. 이해돼? 그래서 단순한 문제는 이렇게 빈곤율을 주지만 최근에 평가원 유형은 평가원 시험은 내신 시험이 아니잖아. 그럼 항상 꼬아낸다고. 그럼 역으로 제시문을 이런 식으로 주고 역으로 빈곤율 잡는 거 연습해야 돼. 어려운 거 아니다. 그리고 자꾸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특히 빈곤 파트는 암기하는 게 아니야.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거야. 단 여태까지 너네가 태어나서 논리적으로 따져본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제 오늘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그럼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 이제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럼 1번부터 물어볼게요. 자, 절대 빈곤율이 5%고 상대 빈곤율이 10%란 말이 나오자마자 우리는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더니 최저생계비 아래가 5%, 중위소득의 50% 아래가 10%지. 따라서 뭐가 뭐보다 큰 거야? 중위소득의 50% 금액이 최저생계비보다 큰 거지. 그래서 1번 요 빈곤율이 나오면 일단 무조건 우리는 일단 최저생계비 보다 자 뭐가 크다? 중위소득의 50% 금액이 크다. 중위소득의 50% 금액이 크다. 요거 되지? 자, 두 번째 봐봐. 그럼 노래 물어볼게요. 자, 지금 빈곤율이 몇 배야? 2배지. 10%는 5%의 2배잖아. 그럼 물어볼게. 자, 빈곤율이 2배야. 그러면 중위소득의 50이 최저생계비보다 큰데 몇 배 크니? 몇 배 크니? 이 눈빛은 고민하는 거야? 포기한 거야? 정확히 눈빛을 보여줘. 다시. 중위소득의 50이 최저생계비보다 크지? 몇 배 커? 알 수 없지. 알 수 없다. 너네가 아끼면 안 되는 게 빈곤율이 2배라고 해서 빈곤선이 중위소득의 50%가 최저생계비의 2배인지는 알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잘 봐. 우리는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잖아. 그러면 만약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최저생계비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쳐봐. 그치? 그럼 전체 100가구 중에 100만 원보다 가구 소득이 적은 게 5%에서 5가구야. 여기까지 돼?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 소득 구간별로 어떤 구간에는 가구가 빽빽하게 모여 있을 수 있고 어떤 구간은 듬성듬성 있을 수 있잖아.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면 이럴 수 있어. 만약에 하필이면 이쪽에 빽빽하게 모여 있으면 여기가 110만 원이어도 110만 원이어도 이쪽에 몰려 있으면 10%가 나올 수 있다고. 또는 여기가 만약 듬성듬성하면 여기가 500이어도 여기 5가구만 있으면 5%. 그치? 결국 뭐냐면 우리는 단지 가구 비율이 2배여도 중위소득의 50% 금액이 최저생계비보다 크다는 것만 알 수 있지 몇 배 큰지는 알 수 없다는 거야. 몇 배 큰지는 알 수 없다. 돼?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지자. 그래서 다시 중위소득이 50%가 최저생계비보다 크다는 건 알 수 있지만 몇 배 큰지 몇 배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오케이? 자, 또 하나. 그럼 봐봐. 자, 그럼 이제 최저생계비보다 중위소득이 50%가 크다는 거 잡았지? 그럼 두 번째 물어볼게. 자, 그러면 중위소득은 자, 약자로 쓸게. 최저생계비의 몇 배? 중위소득은 최저생계비의 몇 배? 잘 봐. 자, 중위소득을 구하고 그 50% 절반 금액이 중위소득의 50%지. 그럼 중위소득은 어떻게 구해? 여기다 몇 곱해주면 돼? 중위소득은 이 곱해주면 되잖아. 절반 금액이 중위소득이 50%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위소득이 200인데 중위소득의 50% 금액은 100이지. 그럼 중위소득은 곱하기 2 하면 다시 200이 되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 중위소득의 50이 최저생계비보다 크지? 그럼 중위소득은 최저생계비 몇 배야? 2배야? 2배 미만이야? 2배 초과야? 2배 초과지. 2배보다 큰 거지. 그리고 산수지? 다시 봐봐. 만약에 중위소득의 50%와 최저생계비가 같으면 곱하기 2한 중위소득은 최저생계비의 2배잖아. 같으면. 근데 크잖아. 그럼 예를 들어 얘가 100인데 만약에 얘가 110이야. 그 곱하기 하면 220. 2배 초과. 그쵸? 2배 초과고. 자, 또 하나. 이렇게 물어봐. 이걸 또 어떻게 바꾸냐면 자, 그러면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의 비율. 자, 앞으로 너네 사회문화 공부하면서 표분석자라고 나올 때 자, 이렇게 대비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그럼 앞에 게 분모, 뒤에 게 분자야. 앞에 게 분모, 뒤에 게 분자. 그럼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이란 얘기는 중위소득분의 최저생계비잖아. 그러면 50% 미만이야? 50%야? 50% 초과야? 야, 분모가 2배 초과잖아. 그러면 50% 미만이다. 50% 미만이다. 돼? 어려운 거 아니야.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단지 절대 빈곤율이 5%, 상대 빈곤율이 10%라는 것만으로 일단 너네가 제일 먼저 할 일은 가구를 소득 순서로 세웠을 때 상대 빈곤율이 절대 빈곤율이 높으면 중위소득의 50% 금액이 최저생계비보다 크다. 단 비율이 2배지만 금액이 몇 배 많은지는 알 수 없다. 두 번째는 그러면 중위소득은 여기다 곱하기 2한 중위소득은 최저생계비 2배 초과,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은 50% 미만.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쭉 나와야 돼. 그리고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 자꾸 너네가 논리적으로 접근해보면 아하고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내용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 여기까지 기본이고요. 그럼 3번까지 정리가 됐지? 좀 더 추가할 게 있어. 자, 너네가 이걸 암기해야 되는데 문제 풀 때 갑자기 이렇게 물어봐. 중위소득의 50%의 증가율을 물어보거든? 그런데 갑자기 중위소득의 50%로 상대적 빈곤을 구한 다음에 갑자기 중위소득의 50% 증가율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중위소득의 증가율을 물어봐. 그럼 일단 암기. 중위소득의 50% 증가율과 중위소득의 증가율은 같다. 암기하세요. 중위소득의 50% 증가율과 중위소득의 증가율은 같다. 자, 무슨 말인지 봐봐. 얘들아, 만약에 중위소득이 200이야.
400으로 증가했어. 몇 퍼센트 증가했니? 100% 증가했지? 일단 증가율은 변화율이라 초기값분의 변화분 곱하기 100이야. 그럼 200분의 200 곱하기 100 하면 100%지. 그런데 중위소득의 50% 금액은 100이지. 중위소득의 50% 금액은 200이지. 그럼 이것도 증가율 몇 프로야? 100%잖아. 그래서 중위소득 50% 증가율과 중위소득의 증가율은 같아. 그럼 갑자기 문제에서 항상 중위소득 50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중위소득 증가율 물어보면 뭐와 같다? 중위소득 50%의 증가율과 같다 하고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문제풀이 팁으로 암기. 문제풀이 팁으로 암기.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 4번까지 정리가 됐죠? 필기하세요. 여기 추가할 게 더 있어. 추가할 게.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 5번을 한번 추가해 볼게. 잘 봐. 오늘 만약에 잘 봐. 문제 최저생계비와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의 50% 금액이 같대요. 즉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이 같대.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지. 최저생계비가 100만 원인데 중위소득의 50% 금액도 100만 원이야. 그럼 최저생계비 아래 가구 비율과 중위소득의 50% 아래 가구 비율은 같겠지. 금액이 같으니까. 그래서 무조건이야.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의 50% 금액이 같으면 무조건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인 절대빈곤 가구와 그래서 절대빈곤 가구 비율, 절대빈곤율과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비율인 자 상대빈곤율이 무조건 같아요.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이 무조건 같다. 이건데 다시 한번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의 50%가 같으면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이 무조건 같은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가 100인데 절대빈곤율이 5%면 중위소득의 50%도 100만 원이면 똑같지. 그러면 상대빈곤율도 5%인 거야. 되지? 자, 그런데 이제 역으로 볼게요. 역으로. 그럼 6번. 그럼 이제 역으로. 절대빈곤율과 자, 상대빈곤율이 같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절대빈곤율이 7%야. 자, 상대빈곤율도 7%야. 자, 그럼 물어볼게요.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의 자, 50% 금액은 같아, 달라. 아니, 내가 같아, 달라라고 물어봤는데 고개를 끄덕인다는 거 도대체 뭐야? 정확히. 반장, 오늘 반장이야. 같아, 달라. 달라? 아니, 그냥 감으로만 정확하게. 왜? 표정이 막 집에 가고 싶다는 표정인데? 왜 이거죠? 왜 저한테 왜 물어보세요? 이런 표정인데? 잘 봐. 이게 함정이야. 평가원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 평가원이 2014년도에 빈곤 개념을 처음 도입할 때 이거를 디테일하게 못 따져봤어. 너희 생각해봐. 우리가 잘 봐.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운다. 소득 세웠더니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가 100만 원이고요. 그 아래 가구 비율이 7%야. 오케이? 그런데 중위소득의 50% 금액도 100만 원이어서 7% 나올 수 있지.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비율이 같으면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의 50%가 같을 수 있지. 근데 이런 경우 봐봐. 최저생계비가 100만 원인데 중위소득의 50% 금액이 110만 원이야. 근데 최저생계비 아래가 7%야. 전체가 100가구면 7가구인데 하필이면 그 다음에 자 7가구라는 얘기는 가구를 전체가 100가구면 1번부터 100번까지 세울 때 7%면 7가구지. 그럼 1번부터 7번 가구까지 여기가 있잖아. 근데 8번 가구는 더 소득이 많겠지. 근데 걔는 115만 원이야. 그럼 여기 써놓은 이 구간, 즉 100만 원과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 50% 안에 아무런 가구가 위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상대빈곤 가구도 7%가 나올 거 아니야. 요 사이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으면.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빈곤선이 같아 달라. 달라도 이 경우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이해돼?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지금처럼 따져보면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이 7% 같을 때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 50%는 같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평가원이 2010년 처음에 문제 출제할 때는 그냥 이 생각부터 같다라고 출제한 거야. 그랬더니 논란이 생겼지. 그래서 그 다음에 출제를 안 해요. 계산 문제를 주로. 단 수능 특강은 이걸 계속 출제하거든. 수능 완성도 출제를 해. 그러면 논란이 있잖아. 그래서 수능 특강은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이게 중요해. 잘 들어. 수능 특강은 같다라고 출제를 합니다. 빈곤율이 같으면 빈곤선도 같아요라고 출제를 하는데 단 무조건 왜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같다고 하면 안 돼서 뭐를 하냐면 단서를 달고 같다라고 출제를 해요. 무조건 단서를 달고. 자 그러면 자 그 단서 보여줄게. 자 너네 132페이지에 심화학습 36번 봐봐. 132페이지에 자 심화학습 36번 보면 자 거기에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의 분석이 있지. 자 문제 한번 박스 안에 볼게요. 자 표는 각국의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과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의 변화인데 자 2010년에 최저생계비는 뭐 중위소득의 50% 미만이었다. 증도 받아봐. 자 단서 봐봐. A와 B는 각각 절대적 빈곤 가구와 상대적 빈곤 가구 중에 하나이고 각국에서 모든 가구에서는 동일하죠. 밑줄 쫙 칩니다.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의 50%가 다르면 두 빈곤율도 다르다. 자 밑줄 쫙.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의 50%가 다르면 두 빈곤율도 다르다. 밑줄 쫙 쳐봐. 그럼 얘들 잘 봐. 최저생계비와 지금 단서를 줬지. 뭐라고 줬냐면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의 50%가 다르면 빈곤율도 다르지. 그럼 역으로 같으면 같은 거지. 이 단서를 준 거야. 그러면 자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의 50%가 다르면 빈곤율도 다르지만 역으로 같으면 같은 거지. 이 단서를 주면 결국 빈곤율이 같으면 빈곤선도 같은 거야. 그래서 평가원은 아직 안 냈어. 이거 안 내는데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는 이 단서 다르면 다르다. 즉 역으로 같으면 같다라는 단서를 주고 빈곤율이 같으면 최저생계비 절대 빈곤선과 중위소득이 50% 3대 빈곤선도 같다라고 문제를 출제해. 그래서 너네 항상 여기에 출제하고 너네가 이제 나중에 돌아가서 이제 스스로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풀어보면 이런 문제 무조건 단서가 나와. 형님 이해돼? 그럼 다 이해한 거죠? 오케이. 내가 저 다른 학원에서 학생 한 명이 졸아가지고 노래 시켰어. 난리 났어. 부끄럽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불 꺼주겠다. 그래서 얘 앞에만 껐어요. 앞에만 끄고 근데 얘가 그래도 떨린대. 그래서 얘는 뒤돌아서 여기 칠판 보면서 노래를 불렀다. 반전. 졸라 잘해. 그래서 내가 막 그 욕구가 막 생기는 거야. 배틀하고 싶으려고.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오늘도 이제 졸면 같이 배틀하자. 알겠지?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노래하고 싶은 학생은 뛰어나와. 그럼 내가 마이크 바로 건네줄게. 오케이? 춤은 안 돼. 뭐 노래? 불렀어? 어? 뭐 불렀어? 제 노래. 에이핑크 노래. 남자애. 대박이었어. 아 진짜 미성. 왜냐면 내가 에이핑크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그 일부러 해봐. 일단 그래서 나중에 불러주는 거 아니고 그 녹화했으니까 동영상 녹화해놨으니까 내가 그거 한번 오픈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짤로 해가지고 그 새끼 얼굴 안 보이고 뒤통수만. 그래서 나도 니네 수업도 한번 찍어야 돼. 이게 불합리한 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 보지만 그치? 촬영은 지금 나를 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 불리한 게 카메라가 너희를 촬영 안 하잖아. 그래서 카메라가 너희를 찍어야 돼. 그리고 각각 개별적으로 집으로 보내줘야 돼. 어머님, 지금 당신의 자식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뱅잉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줘야 돼. 그래서 다음 주에 몰카 설치할 거야. 미리 와가지고 긴장하자. 다음 주는 무조건 열심히 수업 들어야 돼. 긴장하고. 자, 뭐 여기까지 됐지? 자, 여기까지 됐는데 자, 또 하나가 있어. 여기까지 갈까? 일단 요게 가장 기본적 내용이야. 요게 가장 기본적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자, 성불평등은 좀 이따 보고 자,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 자, 교재로 135페이지 2번 봐봐. 자, 2번. 자, 지금 거기 보면
자, 문제 하나 풀고 또 하나 다음 시간 시작할 때 개념 하나 또 새로 하나 추가적으로 알려줄 거야. 자, 세로 축은 비율인데, 자, 이렇게 해서, 요게 A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B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자, 1970년이에요. 1970년. 그리고 문제를 보면, A와 B는 각각 절대 빈곤 또는 상대 빈곤 중에 하나야. 근데 뭔지는 몰라. 자, 그런데, 너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봐봐. 문제 박스에. 2010년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2분의 1, 50%보다 작다. 해봐. 우리가 2010년이면 요쯤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쯤에서는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50%보다 작대. 그럼 역으로 중위소득의 50%가 최저생계비보다 크대. 그럼 빈곤율은 누가 커야 돼? 상대 빈곤율이 절대 빈곤율보다 커야 되지. 그러면 세로축의 비율인데 그럼 A가 무슨 빈곤율이 되는 거야? 상대 빈곤율이 되는 거고요. 자, B가 절대 빈곤율이 되잖아. 왜냐면 중위소득의 50% 금액이 최저생계비보다 큰데 빈곤율이 다르다는 얘기는 결국 상대적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보다 크다. 그래서 이 단서에서 너네가 A가 상대적 빈곤이고 B가 절대적 빈곤이다라는 걸 잡는 거야. 그러니까 되니? 그럼 1번 봐봐. 자, A는 절대적 빈곤, B는 상대적 빈곤 때 A가 상대적 빈곤, 자, B가 절대적 빈곤이죠? 자, 2번. 1970년 이전에는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보다 크다. 자, 이게 전형적인 함정이야. 70년 이전은 이 왼쪽이잖아. 그럼 70년 이전의 왼쪽에서는 자, 여기가 절대빈곤이고 여기가 상대빈곤이지. 그러면 절대빈곤율이 상대빈곤율보다 높다는 얘기는 뭐가 뭐보다 큰 거야? 가구를 소득순으로 쫙 세웠을 때 자, 절대빈곤율은 이만큼 나오는데 상대빈곤율은 요만큼 나오는 거잖아. 그럼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50%보다 큰 거지. 중위소득보다 큰지는 알 수가 없지. 왜냐면 예를 들어 요게 최저생계비가 100만 원이고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의 50이 20만 원일지 50만 원일지 90만 원일지 어떻게 알고? 그럼 중위소득은 곱하기 2잖아. 그럼 곱하기 2 하면 40. 그럼 100은 40보다 크고 곱하기 2 하면 100. 같이 곱하기 2 하면 180. 오히려 중위소득이 더 크지. 결국 그래서 우리는 자 이렇게 1972년도 이전에는 절대적 빈곤율이 상대적 빈곤율보다 높아. 그러면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50%보다 큰 거 알 수 있지만 중위소득의 50% 곱하기 2한 중위소득보다 큰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2번은 알 수 없다. 특히 너네 이 2번 같은 문제 선택지 나오면 너네 문제 빨리 풀다가 중위소득인데 이걸 중위소득의 50이라고 그냥 간단히 혼자 착각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아. 실수하면 안 돼. 2번 알 수 없다. 3번. 자, 상대적 빈곤 가구의 자 동그라미 쳐. 수. 이것도 정말 잘 나와. 잘 봐야 돼. 지금 연도별로 전체 가구에서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죠. 예를 들어 3%, 4%, 5%, 6%, 7%, 8%, 9%야. 자, 비율은 계속 늘어나지만 문제 어디에도 각 연도의 전체 가구 수에는 단서 있어 없어? 없잖아. 만약에 모든 연도의 전체 가구 수가 동일하면 비율이 올라가면 수도 늘어나지. 근데 전체 가구 수가 만약에 확 줄어들면 비율이 올라가서 수가 줄어들 수 있잖아. 따라 3번에 전체 가구 수에 대한 단서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 가구 수는 60년과 2010년을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4번 또 마찬가지야. 지속적으로 절대적 빈곤, 자 동그라미 있죠? 인구. 상대적 빈곤 인구. 인구도 알 수가 없지. 가구 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인구 수까지 알아? 그 다음에 5번.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 얘들아 봐봐. 얘들아 여기서 보자. 너는 여기서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은 몇 프로야? 5%지. 교집합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에 모두 해당하는 애들을 밟아. 1970년에는 여기지. 여기는 여기지. 그 다음에는 여기잖아. 그럼 결국 요거야.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 모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은 여기. 그럼 언제 제일 높아? 70년에 가장 높다. 이해돼? 형님 이해됐어? 이해됐어? 다 이해됐죠 그럼?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논리적 따지는 거다. 외우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2번 이렇게 한번 정리했고요. 자 3번 문제 볼게. 자 참고로 이 교재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 3번.
자, 표는 각국의 빈곤율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을 옳은 것은 자, 밑줄 쫙 쳐. 단, 각국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자, 너네가 함정에 빠지면 안 돼. 단서가 뭐냐면 그냥 각국의 가구가 있으면 그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가 동일하대.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 한 가구당 무조건 2명 또는 한 가구당 무조건 1명 이런 식으로. 그치? 자, 그런데 모든 연도를 보면 자, 3번 문제 보면 자, 위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상대적 빈곤율이 나와 있고 자, 아래는 뭐가 나와 있냐면 절대적 빈곤율이 나와 있잖아. 그럼 모든 연도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보다 높아. 그럼 그 얘기는 모든 연도에서 상대적 빈곤의 기준이 중위소득의 50% 금액이 뭐보다 항상 크다. 최저 생계비보다 크다라는 거지. 네? 됐어? 오케이. 깨워졌다. 아하. 오늘 데뷔할 뻔했어. 그치? 자, 모든 가구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보다 높다는 얘기는 모든 연도에서 중위소득의 50% 금액이 최저 생계비보다 커요. 그쵸? 그럼 1번. 자, 2010년 봐봐. 2010년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이다. 얘들아 2010년 보면 상대적 빈곤율 12.8, 절대적 빈곤율 7.0이잖아. 그러면 2010년에는 상대적 빈곤율이 12.8%인데 절대적 빈곤율은 7.0%야. 그러면 절대적 빈곤 가구가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자, 따라서 2010년에 바뀌었어. 상대와 절대의 위치를 바꿔줘야지. 바꿔주고요. 또 하나 연습하자. 자, 절대적 빈곤율 7%, 상대적 빈곤율이 12.8% 어떻게 연습한다? 절대 빈곤, 상대 빈곤 모두 해당하는 건 7%고 절대 빈곤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대 빈곤에만 해당하는 여기, 그치? 여기가 5.8%가 되는 거지. 그쵸? 2번. 자, 2011년 봐봐. 자, 2011년 상대적 빈곤 가구의 자, 동그라미 인구는 절대적 빈곤 가구의 동그라미 인구보다 2배 이상 많다. 잘 봐. 지금 2번 선택지, 이거 잘 봐야 돼. 2011년이야. 2번 선택지에 2011년. 자, 2011년에 너네 보면, 2011년에 보면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이 6.4야. 그 다음에 자,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이 12.1이야. 그럼 물어볼게. 상대 전체가 자, 동일한 연도 내에서 상대적 빈곤 가구는 12.1이지. 퍼센트. 절대 빈곤은 6.4%지. 그러면 전체가 만약에 1000가구면 상대 빈곤 가구는 121가구고요. 전체가 1000가구면 절대 빈곤 가구는 64가구지. 그럼 가구 수 2배 돼야 돼. 2배가 되려면 128이잖아. 2배 미만이지. 근데 지금은 인구를 물어봤지. 근데 문제에서 가구당 구성원 수 동일하다고 그랬잖아. 그럼 한 가구당 그냥 한 명이라고 치면 121가구는 121명인 거고 64가구는 64명인 거지. 그러면 가구 수가 2배가 안 될 때 인구 가구당 구성원과 동일하면 인구 수도 2배가 안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거기에 인구는 2배 미만이죠. 자, 다시 만약 3번 선택지에 단서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가구 수를 통해서 우리는 인구 수를 파악할 수 있어. 단 가구당 구성원 수가 동일하다는 단서가 없으면 우리는 가구 수는 파악할 수 있고 인구 수는 파악 못하는 거야. 자, 4번. 자, 3번. 자, 전년과 대비하여 2012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의 동그라미 수. 항상 체크해야 돼. 비율인지 수인지. 그래서 3번을 보면 전년과 대비하여 2012년. 자,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은 12.1에서 12.3으로 늘어났지. 근데 문제는 12년과 11년과 12년의 전체 가구 수에 대한 단서가 없잖아. 따라서 가구 수 비교 안 되는 거지. 자, 4번. 자, 마찬가지로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은 6.4, 6.4로 같지만 수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자, 4번. 2013년에 중위소득은 같은 해 최저생계비의 2배다. 자, 2013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이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의 2배지. 그러면 중위소득의 50이 최저생계비보다 커. 그럼 중위소득은 곱하기 2니까 2배 초과. 그치? 그럼 5번은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은 50% 미만이 정답이지. 아까 했던 거. 되죠? 자, 좀 쉬었다 합시다.